이번 영상은 7월 1일 기준 실적 영상으로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요. 7월 CPI가 낮아지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수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7월 1일 기준 계좌 누적 수익률은 4.4%인데요. 국내 코스피 수익률이 5%, 글로벌 시장 지수인 S&P 500은 13%, 나스닥은 8%다 보니 어떤 시장 지수를 비교해봐도 낮은 수익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환율 역시 5.5% 올랐다 보니 실질적인 배당주 수익은 마이너스고 환율이 그나마 방어를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실적 검토를 하지 않고 타이거 미국 S&P 500만 사둬도 수익률 21%라는 점은 저에게 배당주 투자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해당 지표들은 1월 대비 7월 수익인데 반해 저는 적립식 투자를 했다 보니 이제껏 말씀드린 수익률 절반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요. 저는 매월 50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7월 1일 기준 계좌 총자산은 4,185만 2,980원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은 리얼티인컴, SCHD, 스타벅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배당주와 배당 성장주를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5.7% 수익률 대비 7월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진 상황인데요. 6월 당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 배당주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한 제 포트폴리오에는 좋지 않았던 거죠. 특히 6월 정식 투자 영상에서 보시면 스타벅스 수익률이 약 10% 가까이였는데 한 달 만에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는데요. 최근 중국 커피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루이싱커피는 스타벅스를 꺾고 연매출, 매장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매장수로 봤을 때 루이싱커피가 18,590개, 스타벅스가 6,975개로 10,000개 이상 차이를 내며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0.1%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팔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스타벅스도 40% 쿠폰을 뿌리거나 텀블러, 1+1 행사 등 저가 경쟁에 일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달러 시기에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 수출 업종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내에서도 저가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 상승분을 반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도 스타벅스를 꾸준히 모아가고 싶었지만 너무 급격히 오른 탓에 매수를 못했는데요. 상승분을 반납한 7월 25주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이미 올라버린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제가 매수했던 종목은 리얼티인컴과 SCHD를 매수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 발표한 CPI 지수에서 3.1% 예상 대비 3.0%라는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특히 그런 CPI에서도 물가 둔화세가 두드러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5.4%로 거의 확실시되는 모습인데요. 제 포트폴리오는 금리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7월 실적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정식 매수하기 전 가장 많이 고민됐던 부분은 고환율에 계속 환전해도 괜찮은가 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0년간 최저점은 1,000원인데 반해 현재 1,380원으로 38% 이상 높은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달러가 영원할 것처럼 외치지만 과거 30년을 보면 언제든 다시 1,100원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만큼 10년간 최저점을 봤을 때 25%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전하기가 더 꺼려지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환전을 해도 괜찮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통해 환율과 주식시장 간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리얼티인컴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면 주식이 10% 오르면 1,100만원이 되고 10% 떨어지면 900만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주가만 보면 안 되잖아요. 환차익과 환차손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환율이 10% 오르면 1,200만원이 되고 반대로 10% 떨어지면 800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환율인 거죠. 90년대 이후 고환율 시기를 보면 IMF, IT 버블,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지금 환율은 IT 버블에 맞먹는 수준이고요. IMF와 리먼 브라더스 시기를 보면 지금보다 더 높은 환율임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이 고환율인 건 맞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1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거 차트를 봤을 때 고점과의 차이는 200원 밖에 되지 않지만 저점과의 차이는 400원이다 보니 환율이 낮아지면 사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경제 위기 이후 저환율 시기를 확인해 보면 2000년, 2007년, 2010년 때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시기 모두 S&P 500 주가를 확인해 보면 이전 대비 고점임을 알 수 있는데요. 환율과 미국 주식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역상관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싸게 매수하겠다고 주식 매수를 밀었는데 주식을 비싸게 매수해야 한다면 도찐 개찐이다 보니 굳이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심리적으로 환전하는 것이 꺼려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도찐 개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금리 인하 수혜주를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특히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빅테크 기업을 사는 것이 더 꺼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리츠주인데요. 리츠는 내가 받을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데 대출받은 이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리얼티인컴과 프로로직스와 같은 회사가 있고요. 개별 종목 분석은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 ETF로는 VNQ와 XLRE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ETF로는 슈드와 NOBL이 있습니다. 슈드는 로직상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편입되다 보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는데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지금껏 소외되었던 빅테크 이외의 종목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해자인 우량주 ETF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ETF로는 모트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 결정권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나이키, 스타벅스, 알트리아, 구글 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 소비하기가 더 쉬워지는데요. 이때 가격 결정권이 있다면 인플레이션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1일 기준 실적 영상으로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요. 7월 CPI가 낮아지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수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만 봐도 7월 1일 대비 6% 이상 오른 것을 보면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며칠 만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은 주식은 절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혜를 받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CPI가 높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당장의 주가보다 중요한 건 실적과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건지 아니면 단지 시기가 좋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단지 시기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고 싸게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식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꾸준히 매수한 종목들이 나중에는 꼭 빚을 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